전에 우리 강의 게시판에 보면은 윈도우에서 우분투 사용하는 거 올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뒤에 최호정 조교가 수고해가지고 사용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는 윈도우에다가 버추얼박스라는 버추얼머신을 깔고 그 위에 이제 우분투, 정식 우분투 버전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올린 거는 윈도우의 앱 스토어예요. 윈도우 앱 마켓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냥 우분투, 그러니까 윈도우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 우분투를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아이콘이 생겨요. 우분투 아이콘이.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원래 이제 우분투를 설치하면은 GUI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윈도우 화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분투의 터미널 기능만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트 모드에.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에 GCC도 설치할 수 있고, 어떤 VI로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 작성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터미널 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제 어떤 프로그램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분투 유닉스의 기본적인 기능하고 간단한 C 프로그램 컴파일해서 돌려보고 이런 거는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 깔고 올리는 게 좀 리소스도 많이 잡아먹고 부담스러운 사람은 요거는 간단한 앱으로 그냥 깔 수 있으니까 요거 활용해서 필요할 때에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숙제를 한번 내줬는데, 일단 채점해서 과제 게시판에 올렸으니까 점수들 확인하고, 이 있는 사람은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미제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다들 세 개의 문제 나갔는데 다들 이해를 잘 하고 있고 잘 써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있으면은 일단 만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전부 다 채점을 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게 사실 좀 카피한 거, 그러니까 두 개를 읽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표절한 내용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이제 발견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 이제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읽다 보면은 거의 같은 패턴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는 거의 같은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복사 카피한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주는 게 원칙인데, 이번에 처음이니까 그냥 일부 감점만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0점 처리할 테니까 카피해서 제출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세 개 문제 중에 2번 문제는 대체적으로 다들 무리 없이 잘 썼는데, 1번 문제는 잘못된 건 아니고, 1번 문제지 시분할 체제의 장점 설명할 때에 우리 텍스트북 원서도 그렇고 한글판도 그렇고 교과서에 읽다 보면 이제 터미널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터미널이 여러 명의 유저가 동시에 터미널을 통해서 접속해서 서로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작업, 오퍼레이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옛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메인프레임 컴퓨터 상에서는 원래 하나의 큰 컴퓨터에 여러 유저가 터미널 연결해가지고 이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 사실 타임 쉐어링이 많이 이용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 별로 없고, 그냥 개인용 PC에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타임 쉐어링 하면서 동시에 수행되거나 이런 게 이제 더 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교과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업데이트가 많이 안 이루어져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옛날에 이제 터미널 쪽의 얘기가 많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거기서 타임 쉐어링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 하나의 어떤 한 명의 유저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돌릴 때의 타임 쉐어링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실행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3번 문제에 지난번에 질문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레지스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레지스터라는 거는 컴퓨터 CPU 안에 들어있는 레지스터예요. 그 CPU에 그 연산기가 있고, 연산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모리 영역을 레지스터라 그래요. 그래서 레지스터가 옛날에 초창기 컴퓨터에는 그 CPU에 붙어있는 레지스터가 뭐 4개, 5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레지스터가 뭐 수십 개씩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 레지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 윈도우 쓰다 보면 윈도우에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지스트리 뭐 에디터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 레지스트리하고 OS에서 얘기하는 레지스터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얘기하는 레지스트리는, 그 OS에서 얘기하는 레지스터는 CPU에 붙어 있는 하드웨어 그 조그만한 메모리 장치를 레지스터라고 그러고, 윈도우에서 레지스트리라는 거는 시스템 파일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설정을 바꿔주는 어떤 세이브되어 있는 파일로 존재하는 그런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를 착각하고 쓴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채점한 거는 안 돌려줘도 됐죠? 원하면 돌려주고. 별 뭐 코멘트하거나 이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얘기하면 돌려줄게요. 자,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좀 살펴봤던 내용이 뭐 다소 복잡하게,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그 처음 컴퓨터에 로드돼서 실행될 때의 과정을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로드가 된다 그러면은 처음 프로그램이 스타트 될 때에 이 프로그램 코드 부분하고 전역 변수 부분이 이쪽에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에어리어에 로드가 되고, 이 위의 영역은 이제 이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그 스페이스 공간, 메모리 공간 영역으로 스타트가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이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과정은 처음에 이제 그 메인 프로그램이 호출이 되면은 이때 여기 있는 전역 변수, 메인 프로그램, 이제 프로그램 코드하고 그 글로벌 데이터가 로드가 된 상태에서 메인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되게 되고, 그래서 메인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은 이 안에 있는 메인 프로그램의 로컬 변수하고 이런 것들이 그 스택에 푸시가 돼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부터 그 코드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서 그 서브 프로시저, 그 add라는 여러 서브 프로시저로 콜하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메인 프로그램이 이 푸시됐듯이 프로시저가 시작되면서 여기에 있는 값이 마찬가지로 스택에 푸시가 된다,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여기 리턴이 될 때 여기 없어지는데, 이게 다른 데서 또 add 프로그램이 똑같이 콜이 되면은, add가 실행 중에도 또 콜이 되면은 요거랑 똑같은 게 스택에 또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이 로컬 변수가 왜 스택에 들어가냐 하면은, 이 프로시저는 하나만 떠 있는 게 아니라 프로시저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실행 도중에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될 수도 있어요. 그 펑션들이. 그래서 그 펑션들이 여러 개 실행되면은 실행되는 개수만큼 스택에 이게 쌓이게 되고, 쌓이는 스택에 있는 이 로컬 변수의 값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수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이제 스택 구조로 수행이 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리턴이 되면은 스택에서 없어지고 팝이 되죠. 그리고 힙 데이터, 이제 메모리 엘로케이션 같은 이제 데이터를 엘로케이션 받게 되면은 힙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날 때 풀이 하면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그런 거를 쭉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반복 수행 프로그램하고 그 푸시 같은 걸 했었죠. 여기서 제가 PT 준비하면서 스택에 쌓이는 과정을 이렇게 쭉 표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림으로 쌓이는데 이게 PT 할 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리커전으로 그 팩트라는 함수에서 팩트를 계속해서 콜을 하면은 콜할 때 이 스택이 똑같은 요 팩트 스택이 99개가 쭉 쌓이게 돼요. 쌓였다가 마지막에 이제 1이라는 컨디션을 만나면은 리턴을 하면서 계속 리턴해서 스택이 쭉 없어지면서 소모되게 되고,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는 요 파라미터의 값은 전부 다 다른 값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 함수가 수행이 되는 거고,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그 앞에 나와 있는 거는 프로세스 하나가 수행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줬는데, 실제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하나의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생성이 되면은 레디 상태가 되고, 레디 상태에서 CPU를 할당받아서 수행되면은 러닝 상태가 되고, 러닝 하다가 여기서 어떤 인터럽트가 발생하거나 타임 슬라이스, 이제 타임이 다 돼서 교체할 대상이 되면은 이게 다시 레디 상태로 오거나, 아니면은 IO가 일어나게 되면은 웨이팅 상태로 가서 IO를 기다리게 되고, 그래서 IO가 끝나면 다시 레디 상태로 가서 그 CPU를 할당받으면은 다시 러닝 상태가 되고, 그래서 러닝 하다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다 끝나게 되면은 그다음에 터미네이트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가 그 생명 주기, 일종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요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되면은 메모리에서 준비 상태로 되어 있다가 CPU 할당을 받으면 수행되고, 이제 CPU에서 이제 체인지가 되면은 다시 또 레디 상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 여기까지 했었죠, 지난주에. 프로세스 컨트롤 블락에 프로세스가 실행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가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필요한 거는 프로세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실행될 때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어떤 그 필요한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필요한 게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는 그 어떤 이제 의미가 나오는데, 이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기에 단순하게 OS를